챕터 11장 호흡계통 9번 호흡 생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파의 용적과 용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용적은 볼륨이라고 합니다. 자, 볼륨이라는 것은 담는 부피를 뜻한데요. 이 용이라는 것은 담을 용입니다. 담을 용. 적이라는 것은 쌓을 적입니다. 그래서 담는 부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적이라는 것은 허파 안에 단일 공기량을 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량이라는 것은요, capacity라고 하는데요. 용량, 이 용이라는 것도 담을 용입니다. 뭔가 담을 수 있는 용인데요. 양량입니다. 자, 그래서 담을 수 있는 양을 뜻한데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용적을 이렇게 더해서 합쳐지는 공기량을 용량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볼륨을 더한 것들이 용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용적이 합쳐져서 용량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 호흡 용적이 있는데요. 일회 호흡 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정 상태, 평상시 편안한 상태에서 일회 호흡하는 동안 들숨과 날숨의 공기량을 일회 호흡 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회 호흡 용적이 있는데요.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일회 호흡을 할 때 이 들숨과 날숨의 공기량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들숨이고요. 들숨과 날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날숨입니다. 자, 그래서 들숨과 날숨, 편안한 상태에서 들숨과 날숨에 호흡하는 공기량을 우리는 일회 호흡 용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회 호흡 용적은 500ml 정도 됩니다. 우유 한 2개 정도의 용량이 일회 호흡 용적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는 들숨 예비 용적입니다. 들숨 예비 용적이라는 것은 이제 안정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실 때 추가적으로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공기량입니다. 들숨 시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예비 용적이죠. 더 들숨을 할 수 있는 최대 흡입할 수 있는 공기량을 뜻한데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들숨 할 때 더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일회 호흡 용적에서 들숨을 쭉 했죠. 날숨도 했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상태에서 들숨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공기량이니까요. 들숨 예비 용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회 호흡 용적 위쪽에 들숨을 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공기량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예비 용적이다, 들숨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용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한 3100ml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날숨 예비 용적 있죠. 들숨 예비 용적이 있듯이 날숨 예비 용적이 있는데요. 날숨 예비 용적이라는 것은 이제 평상시 안정 상태에서 숨을 내쉰 다음에 날숨을 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최대한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날숨 예비 용적이라고 합니다. 들숨 예비 용적과 비슷하죠. 숨을 더 추가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면 날숨 예비 용적은 숨을 더 최대한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숨 예비 용적은 한 1200ml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안정 상태에서 날숨 시 추가적으로 최대한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날숨 예비 용적이라고 하고요. 장기 용적이라는 것은 최대한 날숨 후에도 허파과리 속에 항상 남아있는 공기량에서 장기 용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날숨 후에, 날숨 예비 용적이라는 것은 최대한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이죠. 이 날숨 후에도, 최대한 날숨 후에도 허파과리에 항상 남아있는 공기량, 자, 이 부분을
장기 용적이라 합니다. 장기 용적도 한 1200ml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용적이 일회호흡 용적, 둘숨 예비 용적, 날숨 예비 용적, 남아있는 장기 용적, 이렇게 용적이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량이라는 것은 이제 용적이 이제 더해져서 이 용량이 되죠. 그래서 둘숨 용량이라는 것은 일회호흡 용적에서 이제 둘숨 예비 용적을 합친 것을 둘숨 용량이라 합니다. 둘숨 용량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일회호흡 용적, 자, 일회호흡 용적하고 둘숨 예비 용적, 자, 이 부분을 둘숨 예비 용적과 자, 일회호흡 용적,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둘숨 용량이라 부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숨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일회호흡 용적도 들어가겠고요. 둘숨 예비 용적,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공기량까지를 둘숨 용량이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 장기 용량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도 용량이기 때문에 용적이 합쳐져서 용량이 됩니다. 자, 기능적 장기 용량이라는 것은 날숨 예비 용적에다가 남아있는 최대한 날숨 후에도 헛박과리 속에 항상 남아있는 공기량을 합쳐서 기능적 장기 용량이라 합니다. 기능적 장기 용량은 이제 날숨 예비 용적에서 아래쪽에 있는 장기, 남아있는 장기 용적을 합쳐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기능적 장기 용량이라 합니다. 이 장기 용적이니까 장기가 들어가고 날숨 예비 용적과 장기 용적을 합쳐서 기능적 장기 용량이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기능적 장기 용량이라 하고 둘숨 용적과 일회호흡 용적 이 합쳐져서 둘숨 용량이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폐활량 한번 볼게요. 이 폐활량이 이제 시험에 잘 출제되는데요. 이 폐활량이란 것은 숨을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최대로 내쉴 때 나오는 공기량을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최대로 내쉴 때 나오는 공기량이니까 이제 일회호흡 용적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둘숨 예비 용적과 날숨 예비 용적을 합쳐서 폐활량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숨을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최대한 내쉬니까 자, 일회호흡 용적과 둘숨 예비 용적, 날숨 예비 용적을 합친 게 폐활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회호흡 용적과 둘숨 예비 용적, 날숨 예비 용적을 합쳐서 폐활량이라 한다. 자, 우리가 폐활량 검사할 때는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다음에 최대한 내쉴 때 나오는 공기량을 폐활량이라 하는데요. 이 폐활량이라는 것은 용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죠. 이게 바이탈 캐퍼시티라고 하는데요. 폐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가 가득 찬 상태에서 내신 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총폐 용량입니다. 이 총폐 용량이라는 말 그대로 모든 용적을 합친 것을 뜻하겠죠. 이 위쪽에 있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둘숨 예비 용적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회호흡 용적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날숨 예비 용적이죠. 그리고 남은 부분을 장기 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적들을 다 합쳐서 총폐 용량이라고 하고요. 둘숨 예비 용적과 일회호흡 용적, 날숨 예비 용적을 우리는 폐활량이라고 그랬죠. 총폐 용량이라는 것은 폐활량에다가 장기 용적을 합친 것을 총폐 용량이고, 폐활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숨, 일회호흡 용적, 날숨 예비 용적을 합쳐서 폐활량이라 한다. 둘숨 용량이라는 것은 둘숨 예비 용적에 일회호흡 용적을 합친 것을 둘숨 용량이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 장기 용량이라는 것은 자, 날숨 예비 용적과 장기 용적을 합친 것들을 기능적 장기 용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적을 합쳐놓은 것들을 용량이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스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교환이라는 것은 내호흡과 외호흡의 가스 교환이 있습니다. 호흡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외호흡과 내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외호흡이라는 것은 빡꽈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들이 서로 교환하는 것을 외호흡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내호흡이라는 것은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가스 교환하는 것을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호흡을 하는 거니까 외호흡이지만 이제 안쪽에서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이렇게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 것들을 내호흡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확산이라는 것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것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농도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이제 가스 교환이기 때문에 가스의 분압이 높은 곳에서 가스의 분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요. 허파과리와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겠죠? 자, 허파과리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공기 안에는 산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허파과리에는 산소 농도가 이렇게 높다. 그래서 산소 분압이 높습니다. 자, 심장에서 허파 쪽으로 나가는 동맥이 이렇게 있었죠? 이 부분을 허파 동맥이라고 그랬죠? 자, 심장에서 허파로 나가는 동맥이기 때문에 허파 동맥인데요. 이 허파 동맥에는 이산화탄소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압이 이제 높고 허파과리는 산소 분압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모세혈관에는 산소 농도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는 말은 산소 분압이 많은 데서 산소 분압이 낮은 데로 이렇게 산소는 이동하게 되고요. 확산에 의해서 가스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이거를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모세혈관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분압이 굉장히 높고, 자, 이쪽엔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이것도 확산입니다. 이제 가스 교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가스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물질이 이동한다, 기체가 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정 시 1회 호흡 용적을 뇌신 후에 허파에 남아있는 부피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1회 호흡 용적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 이렇게 내신 후에 허파에 남아있는 부피, 내신 후 이제 이 부분이 날숨을 한 상태에서 허파에 남아있는 부피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1회 호흡 용적을 한 다음에 내쉬는 부분을 날숨 예비 용적이라고 했죠. 날숨 예비 용적과 허파에 남아있는 부피니까 날숨 예비 용적과 잔기 용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1회 호흡 용적이 이렇게 있고요. 일회 호흡 용적을 내신 후에 허파에 남아있는 부피. 자, 이 부분도 있겠고, 이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내신 후에 더 최대한 내실 수 있는 공기량을 우리는 날숨 예비 용적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최대한 내신 후에 날숨 후에도 허파과리 속에 항상 남아있는 공기량을 우리는 장기 용적이라고 했습니다. 날숨 예비 용적과 이렇게 장기 용적, 이거를 합쳐가지고 기능적
장기 용량이라고 그랬죠.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기능적 장기 용량이라 한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번의 장기 용적은 최대한 날숨 후에도 헛박과리 속에서 항상 남아있는 공기량을 우리는 장기 용적이라 하고, 날숨 예비 용적이라는 것은 일회 호흡 용적을 숨을 들이내신 후에 더 내쉴 수 있는, 추가로 최대한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날숨 예비 용적이라고 했고요. 둘숨 예비 용적이라는 것은 숨을 일회 호흡 용적을 한 다음에,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더 숨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공기량을 둘숨 예비 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회 호흡 용적이죠. 자, 2번 최대한 숨을 내쉬고 허파에 항상 남아있는 부피. 최대한 숨을 내쉰 상태에서 허파에 항상 남아있는 부피가 우리가 장기 용적이었죠. 이 항상 남아있는 용적이라고 해서 장기 용적이라고 합니다. 둘숨 용량이라는 것은 일회 호흡 용적에다가 둘숨 예비 용적을 합친 것을 우리는 들숨 용량이라고 합니다. 들숨 용량이라고 하죠. 들숨 용량은 일회 호흡 용적에다가 들숨 예비 용적을 합친 거죠. 들숨 예비 용적은 방금 했었고요. 날숨 예비 용적 이렇게 했고, 기능적 장기 용량 했었죠. 자, 3번 폐활량과 장기 용적을 합한 것은, 폐활량이라는 것은 둘숨 예비 용적과 일회 호흡 용적과 날숨 예비 용적을 다 합친 것을 폐활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친 것을 우리는 폐활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폐활량이라고 한다. 자, 폐활량이라는 것은 숨을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최대한 내쉴 수 있는 양이죠. 둘숨 예비 용적 플러스 일회 호흡 용적 그리고 날숨 예비 용적이 폐활량인데요. 자, 여기에 장기 용적. 자, 이 부분을 장기 용적을 합치면 총 폐 용량이 되죠. 폐 용적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번 총 폐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들숨 용량은 이렇게 들숨 예비 용적과 일회 호흡 용적을 합친 거고요. 장기 용적은 최대한 날숨을 했어도 남아있는 용적을 장기 용적이고요. 날숨 예비 용적은 숨을 일회 호흡 용적을 통해서 내쉰 다음에 더 내쉴 수 있는 이 공기량을 날숨 예비 용적이었죠. 들숨 예비 용적은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더 들이마실 수 있는 용적을 들숨 예비 용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허파과리에서 가스 교환의 원리는, 자, 허파과리가 심장이 있겠죠.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심장에서 허파로 나가기 때문에 이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허파 동맥이었죠. 심장에서 나가는 피니까 동맥이고 허파 쪽으로 가니까 허파 동맥입니다. 자, 이 허파 동맥에는 CO2가 많이 있겠죠. 허파 꽈리에는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둘숨을 통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허파 꽈리에는 산소가 이렇게 이 모세혈관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 농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압력을 형성하는데요. 이게 바로 산소 분압이라고 합니다. 분압이라는 것은 산소라는 기체가 이렇게 미는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있으면 산소 분압이 높은 거고요. 모세혈관에는 산소 분압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고요. 그래서 산소는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불렀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압 차이에 의해서 이동한다고 해서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제 이산화탄소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습니다. 허파과리 안에는.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투라는 말은 자, 물이 고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반투과성 막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소금이 이렇게 용액이 있다고, 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금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소금이 들어있으면 이제 농도가 상당히 높겠죠? 자, 여기에 물이 존재한다면 이 물은 농도가 높은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고농도로 농도가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투라는 것은 이렇게 반투과성 막, 반틈 투과할 수 있는 이런 막에 삼투 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너지를 통한 능동수송이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할 때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마치 꽁을 이렇게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꽁을 이렇게 밀어서 올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 에너지를 통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위로 올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올리는 것, 이거를 이제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이거는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수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걸 수동수송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걸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삼투나 그 다음에 확산, 자, 이런 것들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동하고요. 삼투라는 것은 물이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에너지를 쓰지 않는 수동수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총 폐용량이 무엇이고 폐활량이 무엇인지, 일회호흡 용적과 들숨 예비 용적, 날숨 예비 용적, 장기 용적, 이런 게 용적에 대해서 배웠고요. 용량에 대해서 배웠었죠. 들숨 용량, 기능적 장기 용량,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들숨 예비 용적과 일회호흡 용적이 합쳐져서 들숨 용량이 되고, 날숨 예비 용적과 장기 용적이 합쳐져서 기능적 장기 용량이 됩니다. 폐활량이라는 것은 들숨 예비 용적, 일회호흡 용적, 날숨 예비 용적을 합쳐서 폐활량이 되죠. 최대한 숨을 들이마셨다가 최대한 내쉬는 양이기 때문에 폐활량이 되고요. 이제 항상 남아있는 장기 용적과 폐활량을 합쳐서 총 폐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적과 용량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